세후로 한 4천만 원 초반대는 남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이게 겉보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솔직히.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절대평가도 있지만 주로 상대평가잖아요. 빌라도 상대평가인 것 같아요. 이런 건물이 여러 개 동이 있고 여러 개 단지가 있으면 이게 별로 빛나지 않는데 주변을 보면은 이게 정말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또 텐션 높게 제가 이렇게 텐션이 높다는 건 바로 저희 교육생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또 가져왔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매도가 어디가 잘 돼요? 어디가 요즘 뭐 괜찮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매도 사례나 낙찰 사례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생분들이 어디서 낙찰받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우리 교육생분들이 잘 받아오는 것들을 보고 그쪽을 좀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경기도 광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사례가 좀 나오는 것 같아. 맞아요. 최근에 저희 교육생분들이 매도가 안 돼요 이러면 입찰조차 안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낙찰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매도 사례도 나온 거 보면은 여기가 조금씩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빌라 매매 거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거래가 좀 활성화될 때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올라타야지 단기 매도라든지 어떤 차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물건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나와 있습니다. 경안동에 있는 유진 팰리스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거기에 401호 4층인데 어떻게 거래가 되냐?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도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주변 보면은 다 구축이에요. 근데 여기만 2019년식입니다. 굉장히 여기가 주변 대비해서 신축이다. 그래서 요즘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구축도 물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구축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서울 쪽은 이제 구축들이 거래가 되는데 경기 외곽 쪽은 좀 빌라들이 구축이라고 하면 한 2000년 초반 정도 되는 것들은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주변이 구축인데 내게 신축일수록 선택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우리 교육생분 이 물건 내놓은 지 3일 만에 가계약금을 받으셨어요. 2억 6,500에 감정이 된 게 한 번 유찰이 돼서 1억 8,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비싼데요? 비싸죠. 근데 실거래를 들으시면 거의 감정가 수준의 매도를 하셨어요. 평수가 조금 넓은 정도 19평입니다. 전용 면적이 19.15평 해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광주시 하면 우리가 뭔가 선입견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 논밭도 있고 뭐 주변에 상권도 잘 안 갖춰져 있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경안동은 아주 빽빽하게 상권이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 타익, 도보 5분 거리 내에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매도될 수 있었던. 초보자분들일수록 좀 주변 상권이나 접근성을 따질 때 뭐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마트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것들이 매도되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집을 사는 수요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신축이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유찰이 됐을 때 이 물건 매도 차익이 5천만 원이 넘는데 2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우리 교육생이 1억 9,200에 입찰가를 쓰셨고 2등 하신 분이 1억 8,500 해서 700만 원 정도 차이로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700만 원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5천만 원 벌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광주시에 한 번 유찰됐다라고 하면 저거 한 번 더 떨어져야 돼, 반값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생분은 한 번 떨어졌음에도 조사를 바로 한 거죠. 조사를 해보니 여기 바로 앞에 또 부동산들이 한 3군데 있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거래를 해줬다고 하고 거기서 얘기한 시세가 2억 4천 정도. 야 말도 안 돼. 금매로 하면 2억 3천 그리고 잘 하면은 2억 4천인데 실거래는 2억 4,500에 했습니다. 야 진짜? 그래서 세전으로 차익이 5,300만 원이에요. 각종 이제 부가 비용이나 사장님께 이제 고생했다고 좀 수수료 더 챙겨드리고 이런 거 합치면은 그래도 세후로 한 4천만 원 초반대는 남습니다. 대단하죠? 아니 이게 겉보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솔직히.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절대평가도 있지만 주로 상대평가잖아요. 빌라도 상대평가인 것 같아요. 이런 건물이 여러 개 동이 있고 여러 개 단지가 있으면 이게 별로 빛나지 않는데 주변을 보면은 이게 정말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구축이에요. 그래서 저쪽에 계신 사장님도 지금 매물들이 다 구축만 나와 있어서 신축 찾으시는 분들이 소개할 물건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딱 이 물건을 내놓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손님한테 소개해드렸고 집을 보자마자 거의 바로 가계약금을 넣은 거죠. 그리고 2019년식 권리분석상으로는 대항력이 2억 6,200 그러니까 집값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은 거죠. 그래서 대항력이 결국 이제 포기돼서 이미 명도가 돼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와 명도까지 돼 있었어? 네, 돼 있어요. 개꿀이잖아. 불법 점유자도 없고 보증공사에서 비밀번호 받아서 여니까 그냥 집이 온전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럼 이거 언제 낙찰 받으신 거예요? 낙찰 받은 게 1월 6일, 잔금 납부한 게 2월 중순, 그리고 계약금 받고 잔금 받은 게 3월 말. 그러니까 잔금 내고 한 달 만에 끝났어요. 한 달 반? 그럼 지금 안에 못 들어가 보네? 아니 못 들어가. 어제 입주했어요. 어제 3월 31일이었죠. 이분은 몇 기세요? 이분이
기온이 27기. 최근 기수구나. 그쵸. 지금 전기수. 그러니까 빌라 한 번 유찰된 거 열심히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게 숨은 보석 아니야 이게. 그게 어렵기는 해요. 광주시에 한 번 유찰된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물건은 사실 한 번 더 떨어져야 되는 물건들이 많아요. 광주는. 근데 이 물건은 감정가가 그래도 시세에 준하게 잡혔기 때문에 한 번 유찰된 게 이제 30% 가격이 싸진 거죠. 한 번 유찰이 됐음에도. 우리 리치스쿨에 이제 낙찰사례에 오시면 매도된 계약서, 그리고 각종 비용, 그리고 후기,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이 매도가 잘 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리를 해놓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취득세, 법무사비 335만 원, 그리고 수리비 260만 원 지출을 했는데 그 사항은 도배, 조명, 싱크볼 교체, 가스레인지 교체, 입주 청소. 그래서 260만 원 지출했고 명도비 제로, 미납관리비 제로, 대출이자 73만 원, 89% 대출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대출을 1억 7천 대출 이게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1억 7천 대출을 받아가지고 73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달치만, 한 달 반 정도 낸 거죠, 대출을.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네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 170만 원 됐고, 중개 수수료, 법정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드린 것까지 200만 원 드렸다고 합니다. 얼추 다 합치면 얼마냐? 약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소득세가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딱 세후로 4000만 원 정도 통장에 남는 거죠.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명도도 안 하고. 명도 안 하고 대출 90%니까 내 투자금이 얼마냐? 자, 여기서 10%만 들어왔죠? 그러면 1900만 원에 각종 비용들 내면 32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세후로 4000만 원 남겼으니까 수익률 100% 넘네요. 기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한 달, 두 달도 안 돼서 지금 100%는. 이게 만약에 6개월이 걸렸어도 수익률이 되게 좋은 건데 사실 한 달, 두 달 만에 세후로 100% 이상을 남긴다? 흔하진 않죠. 그래서 남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를 보는 것도 사실 그 맥락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그 빌라 중에서도 거래가 좀 어렵다는 광주에 와서 본인이 편협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광주 거래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깨고 여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조사를 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아니 요즘 우리 교육생들이 너무 매도를 잘하시니까 가서 이제 보려고 해도 이미 매수자분이 입주를 한 상태야. 저번에도 그러고.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계약을 해도 잔금을 한두 달 두는데 막 일주일 만에 입주를 해버리고. 근데 여기가 광주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이 동네가 다 구축이라는 걸 생각하고 봐야 돼요. 주차 공간이 지금 보면은 지정 주차로 저렇게 4, 5, 6번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에도 보면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서 이제 1층은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세대별로 한 대씩 될 수 있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공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쓰레기 얼추 다 비어져 있네요, 거의. 제가 미리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관리비는 8만 원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관리 수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6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자, 이쪽에 오시면 한 층에 2세대씩 해서 8세대, 2층부터 5층까지 총 8세대, 공동 현관, 출입문도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주차 공간이 6대, 총 지금 6대네요. 그러니까 2대 정도는 아마 평행 주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총 8세대인데 6자리니까 워낙 요 주변이 다 주차 공간이 이렇게 필로티로 돼 있는 빌라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요 정도만 돼도 매도는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 경안동 중에서도 여기가 바로 앞에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광주 초등학교와 광주 중학교가 도보 한 2분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 호국보훈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들이 또 둘러져 있어요. 요즘 우리 승효 PD가 걸어온 길로 해가지고 이마트나 이제 광주 터미널도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터미널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 뭐 상권 다, 여기 밑에 가면 식당들 있고 부동산들 있고 산도 있고. 임장 갈 때 수강생분들은 근처에 부동산 몇 개 있는지도 보신대요. 부동산이 많으면 여기는 거래가 좀 되는 지역이구나, 약간 이렇게 감으로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빌라가 많은 동네에 부동산들이 많다는 거는, 빌라가 한번 싹 죽은 적이 있었잖아요. 전세 사기 터지면서 거래가 싹 죽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부동산들은 거래를 계속 했다는 증거이고, 이미 거래가 진짜 안 됐으면 다 없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만 해도 3군데 정도가 있어서 어쨌든 있는 것 자체로 거래는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내놓은 지 3일 만에 팔렸다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손님한테 바로 소개하자마자 됐다는 건데.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 한 통만 해봤어도 그 정보를 친절하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화조차 안 하죠. 왜? 광주에 있는 물건이고 한 번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기회를 찾은 거죠, 우리 교육생. 남들이 안 보는데 기회가 있어요, 진짜.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게 뭐 수원이나 뭐 파주 이런 데도 소개를 했는데, 한번 소개하면은 벌써 거기는 어떤 기회의 장이 좀 줄어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다른 경쟁자들이 또 보고 있을 거니까. 초등학교 바로 보입니다. 저기
빨간 벽돌 큰 건축물, 저게 광주중학교. 중학교랑 초등학교랑 붙어 있어요. 여기 있네, 광주시 보훈공원. 아니 확실히 여기도 보면 1990년도에 지어진 거고, 또 여기가 뭐 도보권은 아니지만 경강선 경기 광주역으로 가면은 한 5정거장인가만 가면 판교역으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가 초등학교. 지금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까지 뭔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 중학교, 왼쪽이 초등학교에서 오늘 여기서 배우셔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 남들이 보지 않는 데 기회가 있다는 거고, 광주시라고 해도 다 같은 광주시가 아니에요. 광주시 안에도 이렇게 빽빽하게 뭐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네도 있고 빌라 거래가 잘 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남들이 안 보는 곳에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차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잘 알려진 지역이었으면 5천만 원 차익 절대 못 누렸을 겁니다. 수강생분이랑 통화 녹음한 걸로 어떻게 이제 낙찰을 받게 됐고 어떤 소감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인터뷰를 했으니까 통화 내용 들어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여기가 매도가 잘 되셨잖아요. 여기 봤을 때 딱 그 매도할 수 있는 그 메리트나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뭐 차별점 같은 거? 일단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걸어서 1분 거리에 있었고 도서관도 있고 뒤쪽으로 바로 네.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기에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시세 조사할 때도 좀 명확히 부동산 사장님들이 알려주셨고. 네, 맞아요. 부동산을 많이 돌아다니고 제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부동산 사장님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를 또 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잔금을 이렇게 빨리 했지? 매수자분이? 저희가 올리자마자 3일 만에 운이 사실 좋았던 거죠. 바로 아. 매수자분이 오셔가지고 집 구조나 이런 것도 되게 괜찮았나 봐요. 네, 괜찮았어요. 집 딱 들어갔을 때 개방감 있고 방들도 그렇게 좁게 빠지지 않아서 살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구조도 괜찮고. 잔금도 받으셨고, 그러면 이제 뭐 네. 소득세만 내면 이제 끝나는 건데 어떻게 하세요, 이제 다음에는? 지금 계속 보고 있고 다음 네. 주 정도에 하나 입찰하려고 조사 중인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소식 있거나 저희 뭐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역에 좋은 물건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좀 안 볼 법한 거, 걱정되는 것들을 오히려 받아서 큰 수익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또 현장에 이렇게 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 바로 텐션이 달라. 바로 이렇게 텐션이 높다는 건 바로 저희 교육생분이 매도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저래? 저는 진짜 이제는 제 사례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교육생분 돈 벌었다는 소식이 가장 진짜 기쁩니다. 어떤 물건을 또 매도했는지 같이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벤치마킹해서 저쪽 지역이 이런 정도 평수에 이 정도 가격이면 거래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으니 제가 이렇게 예시로 우리 교육생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곳은 어디죠? 여기는 바로 인천광역시 서구. 여러분들 인천광역시가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편협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정말 많은 구들이 있고 뭐 서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여러 구가 있는데 그 구 안에서도 거래가 되는 데는 정말 잘 돼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서구, 이쪽은 전세 사고가 크게 터지진 않아서 전세 월세 너무 잘 나가고요. 일주일 만에 계약 금방 되고요. 이거 뭐 가격만 괜찮으면. 그리고 매매 거래도 종종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고 단타 매도 하실 분들은 인천 쪽에서는 서구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비앙 빌이라는 다세대 주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이따가 집 내부도 한번 볼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 위치가 인천 2호선에 있는 마전역과 완정역 딱 사이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주변을 다 보시면은 저쪽에는 이제 상가 편의시설들도 있지만 이쪽 가운데로에서는 이제 주택가들이 몰려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이제 검단 신도시가 조성되는 단지들이 하루 5분 정도만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역 주변으로 해서 상권들 다 잘 갖춰져 있고요. 단정 주택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 배우 세대로 해서 아파트 플러스 상업용 시설들, 편의시설들도 있고,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깨끗한 상가라든지 새로운 편의시설들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동네다. 동네 자체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동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주변에 뭐 초등학교나 그런 거는 없지만 주택, 사람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한 요소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 1,400이 감정이 됐고, 유찰이 한 번 됐을 때 우리 교육생이 들어갔어요. 전용 면적이 20평이에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보통 빌라가 보통 15평, 16평, 17평이 제일 많은데 20평이 넘는 거는 희소성이 있을 수 있다. 한 번 유찰됐기 때문에 경쟁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 교육생 포함해서 네 분과 경합을 해서 우리 교육생이 1억 5,900에 입찰을 하셨고, 2등 가격과의 차이는 한 500만 원
원 정도.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1억 5,900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잔금 납부를 작년 12월 27일 날 했습니다. 딱 3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우리 물건은 이제 6층이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습니다. 요거는 보증공사에서 갖고 있던 물건 대항력 포기하고 공실 상태로 나와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2017년도. 매각 물건 명세서로 한 번 더 권리 분석 해봐야겠죠. 그래서 1억 7,800에 전세로 살고 있던 분이 이미 퇴거를 하고 보증공사에서 그 보증금을 대위 변제를 해줬습니다. 대항력을 보증공사에서 포기해줘서 안전한 물건이 됐고, 우리 교육생이 방문했을 때도 불법 점유자나 뭐 무단 점유자가 있진 않았다고 해요. 비밀번호 받아서 열어보니까 뭐 집이 너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았냐? 1억 5,900에 낙찰 받아서 계약서를 보면 1억 9,300에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이분이 1억 9,500, 2억 수준을 생각하고 입찰한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 브리핑 해주신 카톡을 보니까 1억 8천 정도를 보고 입찰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 매도는 1억 9,300에 했습니다. 그 깎을 걸 생각해서 미리 좀 더 올려 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막상 경매인으로서 입찰하기 전에 조사했을 때와 낙찰 받고 나서 사장님들한테 내놨을 때 온도차가 좀 있었다고 해요. 집 내부가 깨끗하고 수리가 잘 돼 있으니까 입찰 전에 조사했던 가격보다 높게 내놔도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듣고 실제로 1억 9,500에 내놨다고 합니다. 교육을 잘 들으시고 배운 대로 그냥 하셨을 뿐인데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현장에 와서 소개해 드리는 것도 간접 체험을 해서 보시는 분들도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영상 제작을 합니다. 매도 차익만 보면은 3,500만 원 정도가 나죠. 근데 우리가 더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어떤 비용들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취득세 법무비 312만 원. 도배도 진짜 싸게 하셨다. 45만 원. 보일러가 좀 고장나서 수리하는데 14만 원. 입주 청소 32만 원. 끝. 인테리어 끝. 명도비 없음. 수도 전기 가스 밀려 있는 거 7만 원. 대출이자 3개월 지분을 211만 원.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상품으로 하셨고, 중개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보다 좀 더 챙겨 드렸다고 해요.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세금이 약 250만 원 정도. 그것까지 합치면 얼추 1,200만 원 정도. 자, 그럼 3,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제하면 그래도 2,300만 원이 남죠. 근데 2,300만 원을 벌기 위한 기간 그리고 투자금을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1억 6천이라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대출 80% 받았다고 계산을 하면 약 3,200만 원의 비용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약 4천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4천만 원 투자해서 2천만 원 넘게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50%가 넘죠. 우리 교육생분들 중에서 좀 흔하게 요즘은 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해요. 제가 딱 오자마자 보인 거는 주차 차단기.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가에 차량들, 불법 주차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생이 매도한 물건의 단지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장하실 때 차단기가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따가 이제 저희가 다른 단지에 또 촬영을 가는데 그 단지도 어떻게 매도가 그렇게 금방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주차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지하 주차장이 있대요. 빌라 지하 주차장 있는 거 정말 별로 없거든요. 겉에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딱 들어왔을 때 너무 깨끗하죠. 약간의 폐기물이 있는데 폐기물이 방치된 게 아니라 이렇게 차곡차곡 정돈이 돼 있죠. 누군가 이거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임택감도 있고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거 없고, 이렇게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딱 돼 있고요. 분리수거함 보세요. 너무 깨끗합니다. 요거는 아파트 단지에서 보통 쓰는 음식물 카드 딱 대면은 열려가지고 무게 측정하고 관리비로 이제 부과가 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안에 부착물이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가 보시죠. 우리 집이 제일 위층이다 이러면 옥상에 방수 페인트나 이런 것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찰하실 때. 우리 교육생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셨을 거예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 도배만한 집입니다. 이사 청소랑. 실례하겠습니다. 와. 자, 보세요. 보세요. 이게 모델하우스다. 방세기 화장실 2개 구조고, 이 디퓨저, 꽃, 요 정도만 놔도 첫인상으로서는 손색이 없다. 와, 주방이 되게 좋다. 네. 주방이 크네. 거실이 크게 빠져가지고. 맞아. 디귿자로 딱 돼 있잖아. 그리고 식탁을 따로 안 놔도 충분히 이 높이면, 원래 아일랜드 식탁 높아가지고 밥 먹긴 좀 그렇거든요. 얘는 딱 의자 두면 딱 되겠어요. 냉장고 자리 있고요. 상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이네요. 공간 활용도 좋고, 이 정도 사이즈면은 우리 정도의 면적은 충분히 지금 다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또 가산점 요소이고요. 향 체크를 또 해봐야겠죠. 우리 사무라이는 자,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배우실 거, 마주보고 있더라도 매매는 된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향이 뚫려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린 걸 오역해서 향이 안 뚫려 있으면 매도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향이 막혀 있어도 가격이 저렴하면 매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거실 쪽이 막혀 있긴 하지만 매도를 잘 하셨습니다. 남향인데 막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막혀 있는 남향보다는 뚫려 있는 북향이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빌라는 뚫려 있는 게 더 좋긴 해요. 남향이면서 뚫려 있다, 이게 베스트긴 하죠. 근데 여기는 남향인데 막혀 있잖아요. 만약에 근데 북향인데 뚫려 있어, 그럼 거기가 더 좋은 호실이긴 해요. 개방감이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고 공간이 크진 않네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나 뭐 옷 같은 거를 좀 많이 둘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쪽도 쫙 이제 옷 같은 거 아니면 이불 같은 거 좀 개켜서 놓을 수 있고요. 그렇죠. 건조대도 있고 여기에 세탁기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요 공간도 넓네요. 안쪽에 보일러실 있고 여기 이제 세탁기 호스 연결할 수 있게. 오히려 이쪽이 좀 트여 있네요. 여기 아마 동향일 겁니다. 와, 완전 빌라처럼 이거 드론샷인데요, 거의? 있습니다. 깨끗하네. 작은 방 하나 봤고요. 다음 방, 와, 여기 또 있고 화분을 또 갖다 놓으셨네요.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은 확실히 좀 크죠? 이쪽에 이제 작은 화장실도 있습니다. 샤시도 좀 크게 돼 있고요. 이쪽에도 방금 봤던 향이니까 이렇게 개방감이 또 좋죠, 안방에선. 그래서 뭐 비록 거실 쪽은 막혀 있지만 방 쪽, 큰 방, 작은 방은 다 좀 개방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6층이라서. 네, 맞아요. 만약에 저층이었으면 또 저 앞에 집 때문에 좀 답답했을 텐데 여기는 확실히 가장 높은 층이라 개방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 사이즈가 옷장 사이즈 같긴 하네요. 드레스룸 그 사이즈 같은데 여기가 바로 화장실. 문은 작은데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이쪽에 변기 있고요. 심지어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깊게 돼 있어요. 안방에 있는 화장실은 여기까지만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안쪽 요 한 칸이 더 있어서 샤워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네요. 크게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이 작음으로써 문이 여기까지였으면 여기에 또 가구를 배치를 못 하는데 문이 좁아져서 여기에 또 크게 뭐 가구 하나를 화장대라든지 이런 걸 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은 작은데 화장실은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기 중문이 사실 뭐 미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 중문이 있음으로써 우풍, 밖에서 들어오는 우풍을 되게 많이 막아주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 중문이 한 100만 원 정도가 하는데 여기는 애초에 분양했을 당시부터 이제 중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화장실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거실 화장실인데 가림막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또 디퓨저 같은 걸 갖다 놔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검은색이 되게 예쁘네요. 포인트가 되네. 너무 다 하얀색이면 너무 병원 같을 것 같은데 이 검은색이 있어서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 사이즈 방. 너무 이것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우리 교육생분이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약간 액자 같은 걸 또 갖다 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갖다 놓은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슬리퍼, 뭐 신발장에 있는 매트, 그리고 아까 꽃병, 그리고 디퓨저 있는데 그거 사실 다 가져오는데 짐 그렇게 크지 않고요. 비용도 다이소에서 사면 3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놓음으로써 내 매물이 일주일이라도 일찍 계약되면 그 몇십만 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진짜 깨끗하네요.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이 이제 12월 말에 잔금 납부한 물건, 2월 달에 계약서를 쓰시고 잔금을 4월 말에 받으시는 물건에 왔고요. 우리 교육생분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은 지역의 좋은 물건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좀 안 볼 법한 거, 걱정되는 것들을 오히려 받아서 큰 수익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남들이 좋아하는 것에서 기회를 찾지 말고 남들이 안 보는 것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거기서 큰 돈 벌 기회가 많이 발생되는 거를 저는 교육하면서도 느끼고 우리 교육생 사례로도 많이 저도 접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깨고 내가 무료 영상을 보고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실행력만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배운 사람처럼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생들의 사례들 계속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배우셔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또 성과 내면 또 저도 좋은 거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만나거나 하면 또 한번 인사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반갑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어떻게 이 물건을 찾게 됐고 낙찰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5번 정도 폐차라고 낙찰 받아서 6번 만에 낙찰 받고 빨리 매도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경매에 대한 좀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든든하게 갖춰진 것 같습니다. 교육 듣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고 본인이 해보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경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입주민들 그 인터뷰한 결과 한 거의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또 이게 사람이 안 살고 장기간 공실이 되면 또 집이 또 쉽게 망가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옆집, 아랫집, 뭐 이제 입주민들 다 문 두들기고 인터뷰하면서 집에 혹시
건물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네. 좀 많이 물어봤고, 전체적으로 집의 건물 상태는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비용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입찰을 했고요. 교육 중에서도 이제 경쟁님이 말씀하셨던 게 모두가 매도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내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한 명의 손님만 만나면 된다. 예,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옆 동네 뭐 옆 동네 해가지고 부동산 네. 소장님들 한 50분 정도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다 메시지 드리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후에 뭐 계획이나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그 마존동 주변에 그래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인천 서구 지역으로 네. 이번에는 좀 보유를 하면서 전월세 세팅 가능한 일단 물건을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입찰은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할 거고요. 보유한다 그러면은 채는 진짜 바로 나갈 텐데. 지금 물건을 매도 과정에서도 전세나 월세 생각은 없냐 요청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더할 나위가 없네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건 수월하게 끝났지만 문제 생겼을 때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때 이제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연을 유지하면서 지내보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경장님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연락 감사합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4천 좀 중반 후반을 생각해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올린 게 2등과 80만 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생은 1억 4,328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2등이신 분은 2억 4,289만 원, 정확하게 4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제가 미추홀구 주안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세사고 터진 데 아니야? 매매 잘 안 되는 동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동네에서 우리 교육생이 잔금 낸 지 한 달도 안 돼서 잔금을 다 받은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이자 한 달치만 내고 단타매도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전세사고가 터진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월세로 들어가는 거 또는 매매로 집을 사서 실거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위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임차인분들한테도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로 보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가격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돈을 좀 더 보태서 전세로 들어가시려던 분이 월세로 가기도 하지만 매매로 전환되는 경우도 요즘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할 때 그런 것들을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를 기피하실 텐데 실거주로 집을 보지 않냐? 라는 것도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물건이냐? 우리 교육생이 올해 1월 17일 날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주안동 힐탑 플러스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기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14층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물건이 13층인데 유일하게 12층, 13층, 14층 이렇게 3개 층만 주택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 층은 다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층은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취득세가 4.6%고 아무래도 오피스텔에 대한 선입견이 주택보다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받은 집은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다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도 굉장히 지금 좋은 단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단지가 주안동 일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하주차장을 확보한 단지예요. 지하주차장이 있는 빌라나 뭐 나홀로 아파트 이게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 어떻게 돼 있냐? 지상에 뭐 한 8대 정도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기계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기계식도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지상주차장도 있어요. 임차인분이나 매수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있으시면 주차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 단기 매매된 포인트입니다. 이 물건은 건물 면적은 15.63평이에요. 감정가가 2억에 돼서 좀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2번 진행됐을 때 낙찰이 됐어요. 유찰이 2번 돼서 1억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 교육생을 포함해서 17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17명이 들어오면 싸게 낙찰받기는 어렵지만 시세보다 월등히 싸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생이 시세 차익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이메일 피드백을 구하셨는데 가격이 1억 8천까지 매매가 충분히 될 것 같다라고 조사를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차가 최저가가 얼마였냐면 1억 4,300이었거든요. 충분히 그 가격을 써도 매도 차익이 3천 이상이 남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번 차수 최저가 수준까지 입찰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반값이 됐기 때문에 10대 명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결국은 전차만큼의 가격에 누군가는 입찰을 할 거거든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4천 좀 중반 후반을 생각해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올린 게 2등과 80만 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생은 1억 4,328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2등이신 분은 2억 4,289만 원, 정확하게 40만 원 차이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얼마에 매도를 하셨냐? 1억 7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매도 차익이 뭐 생각보다 크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억대 물건에서 이 정도면 진짜 잘한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억 7천을 현금으로 입금받았어요. 매수자가 대출받아서 하려고 했으면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됐을 텐데 심사받아야 되잖아요. 매수자분이 그냥 현금을 들고 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의 계약서 쓰자마자 잔금 날짜를 거의 일주일 뒤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 교육생이 잔금을 언제 냈냐? 2월 18일 날 냈습니다. 거의 2주일 만에 계약서를 썼고요. 그리고 잔금 받은 게 언제냐? 1억 5,500만 원은 3월 14일 날 지급을 한다. 정확하게 28일 걸렸습니다. 잔금 받기까지. 사고가 터졌다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 미추홀구에서 내가 낙찰받고 잔금 납부한 지 한 달 만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라는 건
건 진짜 대단한 성과죠. 너무 빨리 넘기셔가지고 저희가 집 안도 못 보게 됐어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잔금 날짜 남았겠지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이미 입주를 지난주에 하셨다는 거예요. 초단타라고 할 수 있고, 여기가 이제 구조를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돼 있고요. 공시지가 126% 기준으로 했을 땐 전세 보증보험 1억 5,400까지 되고 1억 7천, 정말 싸게 매도한 거고, 만약에 본인이 좀 여유가 더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했으면 1억 8천은 무난하게 됐을 거라고 해요. 그 1억 7천에 싸게 한 이유는 현금 납부로 초단기간에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매도될 수 있는 조건 중에 역세권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주차 공간, 주차는 요즘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단지인 줄 알았는데 3개 층은 주택으로 돼 있고 그 중에 하나인 매물이었다. 입지도 설명을 같이 좀 드리자면 여기가 어디냐, 인천 2호선 그리고 1호선 더블 역세권인 주안역과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 중간 위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일대가 다 상업지여가지고 뭐 술집도 있고 식당들도 많이 있고 한 동네예요. 그만큼 편의시설은 좋지만 조용한 느낌의 동네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집을 매수하신 분도 자녀를 키우는 집안은 아니고 신혼부부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비용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법무사비, 취득세 합쳐서 270만원, 보증공사 물건이다 보니까 장기간의 공실이고 그동안에 이제 공용관리비에 대해서 240만원 정도의 이제 미납금이 있었고, 인테리어 약 300만원 들여서 도배라든지 손상된 부분, 그리고 장판, 그리고 이사청소, 깨진 부분 수리하고 대출이자 150만원 나왔다고 하네요. 중개수수료 88만원 해서 도합 10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소득세까지 합치면 한 150만원, 1200만원 정도가 빠지고 나면 실수령으로 나한테 남는 돈이 15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도 수익률이 한 30-4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한 1억 8천에 진행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첫 투자고 이분은 20대 되게 젊은 분이고 주안동에서 또 본인의 성과를 만드셨으니까 계속적으로 이 인천 일대에서 입찰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인천 사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인천 사는 분은 아니죠. 사실 경매라는 게 그게 좋아요. 내가 사는 지역, 내가 관심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경매로 싸져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 지역이 어디든 다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입찰을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대행해주는 서비스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제 수월하게 지방에 있는 물건까지 입찰을 편하게 하시죠. 1200만 원을 번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경매로 20대 여성분이 전세 사기가 터진 지역을 입찰해서 낙찰받고 매도까지 해본 그 경험은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 기초, 기반이 될 거예요. 아까 전화로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1200만 원 남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신 거다. 사실 20대 분들 중에 빌라 경매로 입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매도를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매도까지 본인 해봤으니까 너무 앞날이 기대된다라고 저도 응원해드렸고, 나중에 경매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명도하는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좀 연락을 주셔라. 그때 저희가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든든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내부 구조는 못 보지만 분양했을 당시 사진들이 있어요. 내부를 좀 대체하기로 하고 1층 확인해 볼게요. 상가 공실인 거 보고 장사를 하는 거랑 거주하는 건 아예 다릅니다. 출입문이 엄청 화려합니다. 공동 출입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몇 년식이에요? 여기가 보존 등기일이 2016년 9년 차가 됐네요. 깨끗합니다. 보시면 여기 지상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있고, 여기도 음식물 쓰레기 기계로 돼 있네요. 여기는 오피스텔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세대 수가 좀 되나 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200세대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차단기 뒤쪽으로 이제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하 2층, 3층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분리수거장도 이제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 여기 이제 셀프 빨래방도 있네요. 우리가 받은 집은 1308호. 와, 진짜 크다. 여기 관리실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13층. 팔리는 집은 딱 왔을 때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입구부터 해서 집 내부까지 3개층이 주택이니까 그 중에 45객실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뭘로 되어 있는지 건축물 대장 확인해서 주택으로 되어 있냐, 오피스텔로 되어 있냐가 세금 체계나 보유 체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입찰해야 됩니다. 1308호고 서양이네요, 서양. 좀 보니까 입구 쪽도 이렇게 출입문이 잘 돼 있고 관리실 잘 돼 있고 지하 주차장 있는 게 진짜 크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도 있지만 추가로 기계식 주차도 있기 때문에 빌라 같지가 않아요. 공동 이렇게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세대수가 일단 많고, 그래서 관리실도 이렇게 따로 있을 수 있는 거고, 일단 땅 자체가 매우 큽니다. 부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세대수를 또 많이 뺄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상업지기 때문에 건물을 또 높게 올릴 여력도 되고, 용적률에 따라서. 그래서 빌라지만 빌라가 아닌 아파트 같은 빌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생분이 1억 4,3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1억 7천에 초급매로 현금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잔금 납부하고 1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고, 거기에 수반된 비용들은 약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상업지다 보니까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세대수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상업지의 장점이라고 하면 주변에 상권들이 잘 자리 잡는다 라는 것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동네가 좀 시끄럽다, 두 번째 뭐 학군 이런 게 좀 멀어질 수 있다. 상업지에 보통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그런
학군들은 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가 있고 뭐 여기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한 명한테만 매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 가격에 내놨을 때 매도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장님들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매도되는 거 수익을 내는 것들을 보면 모든 조건이 다 부합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좋으면 이런 점이 아쉽고 그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얼마이고 그것보다 싸게 내놓을 수 있으면은 팔린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생분이랑 통화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매도하기 어렵다는 동네에서 또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빨리 될 줄 아셨나요? 혹시 거래가? 조사할 때 그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된 것 같긴 해요. 다른 데는 되게 주차장도 좀 잘 안 돼 있고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여기는 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급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좀 경쟁력이 높았던 것 같긴 해요. 이제 1억 7천에 매도를 하셨는데 급매로 싸게 하신 것 같아요. 8천까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진행이 빨라야 돼가지고 좀 기다리면 더 올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네. 계약하시는 분이 현금이셔서 소식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잔금을 다 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하고 빨리 세고해야겠다. 하시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이 물건 뭐 매도되기까지.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수월한 물건인데 아무래도 약간 네. 처음이다 보니까 이건 뭐지? 약간 이럴 때가 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었던.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별거 아닌 것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네, 먼저 받으신 조원분들한테 막 물어보고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빌라를 그것도 경매로 해본 경험은 진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모든 과정이 다 네. 과제 내용이랑 그냥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찾는 게 되게 어려움이 없었고, 제가 이용했던 서비스 중에 좀 제일 좋았던 건 우선은 피드백 주시는 부분. 이게 아무래도 잘못하면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답변을 주시니까. 이거 낙찰받을 때 제가 쓸데없는 것도 되게 많이 그래요? 여쭤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답변을 못 받았으면 저는 뭔지 몰라서 안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제가 입찰가를 좀 올리라고 해서 지금 40만 원 차이가 네, 맞아요. 그것도 맞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입찰가도 한번 메일 주시면 답변 주시겠다 했던 게 네. 기억이 나가지고 메일 음. 보내드렸는데, 그때 네. 한 100만 원을 올릴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법원 당일 가서도 약간 고민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올렸는데, 2등을 부르는데 저보다 낮은 거예요. 보니까 제 금액을 썼으면 2등이었더라고요. 그날 네. 아마 제일 입찰자가 많았던 물건인데, 또 계속 입찰하시죠? 네, 이번 주도 하나 가려고 네. 하고 있고, 이번에 뭐 자본도 올라갔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